경기 침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랑도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또 돼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전에 마지막 스퍼트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낮다. 오더라도 정말 약하게 그냥 길게 지나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두 분은 OX,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 O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지훈 대표님. 네. 이분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는데 네.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네. 이분은 경기 침체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건들락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제 건들락 이름이 참 좀 그렇네요. 건들건들. 건들건들 건들락.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채권왕이지 않습니까? 예. 닉네임 자체가 채권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경기가 좋으면 주식 쪽의 비중이 높아야 늘어나고. 되는 이유가 있듯이 경기가 하락을 해야 사람들이 채권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뷰 자체가 그동안에 좀 이 낙관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뭐 한 35%에서 25%로 지금 그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좀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건들락이 얘기하는 게 이제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7개월 연속 50을 하회했다. 결국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 그 프론트라인 자체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이게 지표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사실 지방은행 파산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그 뭐 실버게이트, 퍼스트 리퍼블릭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지방은행들이 파산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좀 일어나지 않을까? 금리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이런 걱정도 하게 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채권사라고 꼬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습니다. 네, 건들지 말죠, 이분은. 건들지 말아요, 건들락. 네, 근데 일단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보게 되면 예. 첫 번째가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 PMI 지표 가지고 ISM 제조업 지수죠. 예. 이거 가지고 한 번 46.1 저점 찍었고 47.1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아직 50대 미치다 보니까 이거 침체 신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안 보십니까? 네, 이쪽은 벌써 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전초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선행이 있고 지금 동행이 있는데 예. 동행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채권 다시 배우 돈 많으신 분한테 제가 신뢰했습니다. 아, 이분이 제시하는 그런 근거 자체들이 굉장히 빈약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상당히 강력한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코로나19 당시에 ISM 제조업 지수가 저점은 45대였습니다. 네. 거기 45대 근처에서 밑으로 갔다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무리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45대 밑으로 그냥 축 처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강력한 고용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그럴 정도로 ISM 제조업 지수가 위축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바닥 타진하다가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뭐 이런 분들이야 뭐 조용히 계시면 되죠. 하지만 그걸 믿고 따라한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쪽으로 끌려가기보다 오히려 지금 개선되는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다른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때 2009년 금융위기 사태 그런 급격한 사태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해서 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스탠스는 우리나라 포지션은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산업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침체가 와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좀 그래도 살아남는 나라들 중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다 대표님이시죠? 김민수 대표님 먼저. 아 예.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한국만 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 만약에 미국이 충격받으면 저희는 재채기하면 저희는 그냥 몸살 앓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 약간 뭐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그러니까 뭐 소비부터
지금 뭐 투자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런 제조업 지표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예상한 수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크게 반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보고 있겠죠. 예. 거기다 미국 시장도 그럼 그렇다고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데 금리 제대로 못 오를 것이고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계속 그동안에 위축이 많았던 빅테크 쪽으로 더 돌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냐라는 예. 쪽에 대한 오히려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측 수준 말고 오히려 지금 많이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생각 외로 좀 큰 충격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뉴스들. 그러니까 즉 지금 미국이 금리를 5%, 5.25에서 또 한 번 더 올려서 5.5까지 간다. 예.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미국에 대한 약간 이제 금리 충격은 금리가 인상했던 충격들은 오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어떻게 보면 빨리 인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그게 오래 갈수록 오히려 약간 좀 그동안 버티고 버텼던 게 안 좋은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그거는 또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나오는 이 변화를 즐겨야 됩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즐기고 그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우리나라도 역시나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 굉장히 다 잘 컨텐츠도 잘 만들어, 네. K-팝, 뭐 걸그룹, 보이그룹 잘 만들어, 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너무 국뽕인가요? 사회도 잘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K 아나운서. 네, K 아나운서. 예.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침체가 오더라도 좀 방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섹터별로 이제 하락폭이 좀 적은 종목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뭐 미증시가 글로벌 대장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부러지는데 멀쩡하게 우리나라가 으쌰으쌰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 예상으로는 예. 당분간 뭐 한 2,850포인트 정도까지는 크게 뭐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800? 50포인트 정도까지. 50포인트까지? 예,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무난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이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매크로 이슈로는 저는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까 이제 건들락 그 삼촌께서 말씀하신 그 뭐 이제 10년물 2년물 이제 장단기 채권 역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해서 예. 나중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슈가 뭐 하나 터진다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매크로 이슈 저는 굉장히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만약 나온다라면 뭐 뷰에 대해서 새롭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크게 괜찮다.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게 하나가 터지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 봐서는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졌다. 네. 제가 꿈꾸는 블루드림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주연 대표님의 네. 시대가 오는 거군요. 절호의 매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번에 이제 팬데믹 터졌을 때도 보셨지 그쵸. 않습니까? 워낙에 이제 스터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돈을 풀어버립니다. 이번에도 금리 인상 해놨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위기가 온다.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도 네. 어떻게 생각하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더 못하고 동결하거나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언가 하나가 터져서 증시가 급격하게 갑자기 밀린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또 매수 기회. 왜냐하면 바로 연준이 이제 돈 풀기에 또 들어갈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2,850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한테. 네. 그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코스피는 하반기 기준으로 몇 정도 보고 계세요? 3,000 부르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지수 숫자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왕 부르면 뭐 세게 부르죠 뭐. 예. 그래서 어차피 아니 진짜 맞추지도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한 3천 근접까지는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목표치죠. 예. 네, 목표치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 이 부분에 따라 다를 텐데 약간 이제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느냐 아니면 수요까지 확 살아나줘서 빠르게 움직이느냐 이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3,000 언저리까지 2,800, 2,900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지금 나온 지표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은 편으로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반도체가 중심이 되느냐 이 말씀을 해주셔서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